안녕하세요. 파이썬 9의 랜덤 함수와 관련된 내용들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날 때쯤 이제 개별 또는 조별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쓰는 함수 중에 대표적인 함수가 랜덤 함수예요. 그래서 랜덤 함수에 대해서 짧은 영상이라도 배운 내용들을 싹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가장 학생들이 이제 배운 내용 중에서 어려워하는 내용이 바로 이 동전을 가지고, 동전 이미지죠.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를 통해서 랜덤으로 불러오는 것을 가장 힘들어해요. 근데 이 이미지를 가지고 랜덤으로 불러오는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출력하는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 형태로 불러와서 랜덤으로 출력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그 안에 배우는 내용의 함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 관련된 것으로 하는 이 함수가 달라요. 이 둘 다 랜덤이라는 범위 안에 있는 함수들입니다. 다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파이썬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함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함수들을 많은 함수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요. 우리가 파일이 너무 많아. 그럼 뭘 중심으로 분류를 하냐면 폴더명을 중심으로 분류를 하죠. 그런 것처럼 파이썬에서도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 그 함수의 속성이 어느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느냐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물론 랜덤이라고 하는 범위의 함수들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import random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래픽을 쓸 때도 이제 import turtle 하듯이 이제 랜덤이라는 함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import random이 들어가야 됩니다. 간혹 책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꼬박꼬박 써주는 책도 있지만 위에 부분을 생략해서 표시를 안 하는 책들도 있어요. 코드를 설명 초반에 하고 뒤로 가면 오타처럼, 그쵸? 오타같이 보이는 형태로 생략을 하는 책들도 있지만 배운 학생들은 자, 랜덤을 쓰고 싶다. 랜덤 함수를 쓰고 싶다. 그럼 import random. 그래픽 종류를 내가 쓰고 싶다. 그래픽으로 구현하고 싶다. import turtle. 자,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일단 먼저 중요한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import random이라고 표시를 위에 코드를 해주면 우리는 이제부터 뭘 쓸 수 있냐면 랜덤 안에 있는, 그쵸? 랜덤 안에 있는 다양한 함수들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다란 범위를 중심으로 반드시 원점이 오고요. 그 범위,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함수 이름을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그 함수가 가지는 값을 가로 안에 표시를 합니다. 항상 함수는 가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가로 안에는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함수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예제별로 우리 학생들이 많은 예제들을 다루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지금 보이는 거는 범위를 정해주는데 2라고 했다. 그러면 결국에 이 2의 의미가 두 가지 값인데 그게 0하고 1이라는 거죠. 랜덤으로 이 함수를 통해서 범위에 해당하는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값 중 하나가 여기 코인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랜덤으로 0이 입력이 됐다. 대입이 됐다. 저장이 됐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true가 되고 그래서 앞면입니다 라고 출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랜덤으로 1이 저장이 되면 false가 돼서 else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뒷면입니다 라고 출력한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0과 1이라는 범위, 레인지라는
이 렌드레인지라는 함수를 통해서 범위에 해당하는 2를 쓴 경우도 같은 결과지만 사실은 또 다른 함수 렌드 인트 정수형으로 두 가지 값 명시해 준 거죠. 0 또는 1. 아예 이렇게 명시해 주는 이 함수와 이 두 개의 함수는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0 또는 1을 중에 하나가 코인이 들어가는 거죠.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0이 들어가면 요 내용을, 그 다음에 1이 들어가면 요 내용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왼쪽은 텍스트 형태로 출력이 되고 오른쪽은 터틀 그래픽, 그쵸? 임포트 터틀을 통해서 터틀 그래픽 형태로 우리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오른쪽에 그래픽으로 부분으로 우리가 실습을 하다 보면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표현하는 양식인 이 코드 이 부분에서 의외로 오타를 많이 발생하면서 어려워하는 실습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자, 일단 지금 이 첫 번째 동전 던지기라는 랜덤 예제는 결과를 캡처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돌려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보기 위해서.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랜덤이라는 것을 쓰고 싶다. 그러면 임포트 랜덤 안에 있는 함수 중에서 어떤 함수를 쓸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하겠죠. 뭔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그리고 입력된 값에 따라서 이제 제어문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실행을 하면 결과는 랜덤으로, 그쵸? 랜덤으로 나오는 겁니다. 동전 던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0이면 앞면, 1이면 뒷면인데 랜덤으로, 그쵸? 코인 안에 들어있는 값이 1, 그쵸? 1이 들어가서 false로 요 내용이 출력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지금 이 실습, 두 번째 실습을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임포트 랜덤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픽이다 보니까 반드시 임포트 터틀이 들어가고 그 터틀 안에, 그쵸? 터틀 안에 다양한 함수, 아까와 같은 설명이에요. 랜덤 안의 함수, 터틀 안의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구분점을 온점으로 대부분 프로그램, 뭐 파이썬뿐만 아니라 뭐 거의 대부분, 제가 아는 범위이긴 하지만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알진 않지만 그 공통된 규칙이 있어요. 문법이. 그 중에 하나가 온점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부모, 오른쪽에는 자식이다. 부모 밑에 자식, 부모 밑에 자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랜덤 밑에 랜덤 관련된 함수 중 하나 표시기,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터틀 안에 있는 터틀 관련된 함수 표시. 지금 여기는 가로 함수다 보면 무조건 가로 있고 그 안에 값이 들어가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제들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한 거죠. 자, 터틀점 스크린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길어요. 길다 보니까 짧게 내가 쓰고 싶다 해서 표시한 게 스크린. 스크린이 이제부터는 이 코드를 중심으로는 터틀점 스크린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변수가 또 나오죠. 두 개의 변수 안에는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루트, 그러니까 경로, 정확하게 말하면 경로죠.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C 드라이브 밑에 역슬래시가 뭐를 대신한다? 원이 대신한다. 슬래시는 키보드에 있는데 역슬래시는 키보드에 없어요. 그게 원 표시를 대신하기 때문에 요 역슬래시 두 개를 이 원 표시 두 개를로 표시를 프로그래밍을 할 때, 타이핑을 칠 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경로 안에 있는 거냐 라고 한다면, 자, 지금 C 로컬, 그쵸? 디스크 C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C 밑에 더 내려가서 보시면 백하고 프론트,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중심으로, 그쵸, 중심으로 프론트, 백, 동전 이미지를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어디에? C 드라이브에. C 드라이브에. 요 부분을 제대로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코드를 대소문자 구별해서 잘 입력을 했어도 안 돌아가요. 자, 금방 좀 전에 설명했던 이 스크린에다가 자, 뭐가 추가가 될 거냐라고 한다면, 자, 이미지의 모양을 추가하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자, 스크린 점 했으니까 커다란 이 스크린이 이거죠, 사실은.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어. 너무 기니까 얘가 이제 대신하는 거고, 그쵸? 점, add, shape 해가지고 모양. 첫 번째 모양. 두 번째 모양. 그쵸? 요걸 추가한다. 어디에다? 이 스크린에다. 현재 이 스크린, 터틀 그래픽을 하기 위한 이 스크린으로 출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자, 여기도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터틀 안에 이제 터틀점 안에 있는 터틀 함수를 통해서 이제 거북이가, 그쵸? 이제 나오는데, 이 코드를 이제 너무 길잖아. 너무 길다기보다 좀 길죠. 그래서 최대한 프로그래밍은 짧게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T1으로 대신하겠다라는 의미. 여기도 이 긴 코드를 스크린 이 한 단어로 대신하겠다. 요 두 단어를 한 단어로 대신하겠다. 그렇게 해서 랜덤 안에 앞에서처럼 함수를 이걸 써도 되지만 이제 다양한 케이스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함수인데 같은 결과 0 또는 1 여기서도 0 또는 1 여기서도 0 또는 1 여기는 범위로 지정을 했다면 여기는 정확하게 인트 정수형 0과 1을 명시해 주면서 랜덤 안에 있는 함수에 대한 값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이해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이 입력이 될 수도 있고 1이 입력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완전 랜덤이니까 컴퓨터 마음 그쵸? 그랬을 때 0이 입력이 되면 true죠. 이 부분에서 true가 돼가지고 첫 번째 이미지에 해당하는 앞동전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1이다. 그럼 false로 넘어가서 두 번째 이미지 그쵸? 2에 해당하는 back 이미지가 랜덤으로 빵 하고 뜨는 거예요. 자, 요것도 이제 실제로 돌려서 결과를 보기 위해 결과 캡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를 실행을 한다면 쉘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앞에 이미지는 이거는 이제 텍스트 형태로 출력할 때는 쉘에서 보이지만 지금 이거는 import turtle 해가지고 터틀 그래픽 그쵸? 파이썬의 터틀 그래픽으로 결과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픽은 다 터틀 그래픽 텍스트만 쉘에서 그래서 지금 랜덤으로 그쵸? 랜덤으로 동전의 모양을 어떻게 했어? 앞동전 이니까 랜덤으로 뭐가 들어간 거예요? 0이 들어간 거죠. true로 해서 앞동전에 대한 부분이 결과로 확인하는 거죠. 할 때마다 달라요. 지금 내가 앞동전 나왔다고 해서 계속 앞동전 나오는 건 아니죠. 다시 실행을 했을 때 또 앞동전. 달라요. 그때마다. 요번에는 몇 번에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이제 5대5죠. 5대5니까 비율이 뭐 그렇게 뭐 앞동전만 계속 나올 확률은 약하죠. 자, 두 번째 리스트. 요번에는 랜덤 예제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식당에서 그쵸? 우리 저도 그렇지만 학생들 중에는 결정장애 있을 수 있어. 사람들은 뭐 결정장애가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렇고. 그러면 식당이 딱 갔을 때 이제 많이 하는 프로젝트 예제 중에 그거예요. 뭐 먹지? 오늘은 뭐 먹지? 뭐 그때그때 이제 뭐 컨디션 기분에 따라서 이제 뭐가 먹고 싶다 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메뉴로 뭐 5개면 5개, 10개면 10개를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그게 바로 리스트. 우리가 리스트 배의 개념을
제가 영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변수 다음으로 또 리스트가 많이 쓰거든요. 자, 리스트명 다음에 2개 이상, 그쵸?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값을 저장해서 여기에 저는 가위바위보 개념으로 했지만 학생들 프로젝트를 보면 뭐 한식이면 한식, 양식이면 양식, 식당에 따라서 뭐 그거 다 같이 있는 분식점도 있고 그걸 다 나열을 해요. 5개면 5개, 10개를 리스트로. 그리고는 랜덤으로 초이스. 앞에서 했던 함수와는 좀 다른 함수를 또 썼습니다. 선택하는데 어디에 있는 거? 리스트에 있는 거. 리스트 안에 있는 이 메뉴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선택하게. 근데 저는 요 예제에서는 제가 메뉴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또 따라해요. 이 영상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예제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위바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입력한 가위바위보 그게 누구예요? 뭐예요? 여기 이 코드 인풋을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이제 가위바위보로 입력받고 랜덤으로 입력받은 것은 컴퓨터. 그죠? 컴퓨터가 선택한 것으로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컴퓨터가 선택한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와 제가 입력한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가 일치를 한다면 똑같다는 거잖아. 똑같이 이제 지금 캡처한 걸로 치면 컴퓨터도 보고 저도 보를 입력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시도. 똑같으면 다시 시도. 근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true가 아니다라는 거는 컴퓨터가 이제 랜덤으로 저장한 것하고 선택해서 저장한 것하고 제가 입력한 것하고 다른 경우죠. 다른 경우 출력. 자, 지금 다른 경우 출력하는 프린트 문장 뭐 본 영상하고는 크게 밀접되지 않지만 왜 제가 플러스 어차피 문자열 다 문자열인데 왜 굳이 중간에 컴마로 연결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컴마로만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더하기를 썼는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한다면 컴마를만 쓰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띄어쓰기가 돼요. 근데 가위 다음에 구분하기 위해서 컴마를 표시를 하고 싶은데 그쵸? 이 내용을 내가 붙여서 하고 싶다. 붙여서 하고 싶은 경우야. 우리 기억나죠? 연속해서 출력하기 위해서는 더하기. 문자 더하기 문자는 연속해서 출력입니다. 그래서 요 입력된 값하고 지금 옆에 있는 요 문자열하고 붙여서 출력하기 위해서 더하기를 썼다는 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요런 문자열로 프린트 값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값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다른 경우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뭐다? 리스트를 이용한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 중에 하나를 컴퓨터가 랜덤으로 초이스, 선택한다는 거죠. 이 초이스라는 랜덤 함수도 반드시 임포트 랜덤 하고 그리고는 랜덤 안에 있는 점 함수명, 가로, 값. 근데 그 값이 바로 리스트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 프로젝트 할 때 의외로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이제 본 예제 책에 있는 거를 좀 살짝 바꿨어요. 현실에 좀 맞게.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그런 영향 속에서 우리가 운동을 실내에서 해야 할지, 그죠? 실외에서 가능한지, 자, 요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랜덤 함수를 사용해서 앞에 했던 초이스에서는 우리 이렇게 리스트명을 이용해 리스트 값을 따로 위에 선언을 했다면 요번에는 아예 바로 값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한 2개 정도는 이렇게 바로 초이스 다음에 값으로 리스트를 대괄호를 이용해서 정리해도 된다는 거. 하지만 한 3개 이상이 되면 좀 길어지니까 이렇게 따로 떼서 리스트명으로 따로 떼서 정리하면 더 코드가 깔끔하다는 거. 근데 한 번만 쓰고 뭐 여러 번 쓸 건 아니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이 리스트명을 중심으로 들어있는 이 값을 계속 재사용하고 싶다. 그럼 반드시 이렇게 이름으로 호출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 그것까지 같이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현재 시간 6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의 범위, 그쵸? 정수에 대한 아까 인트 잠깐 했었죠. 이렇게 0하고 1, 두 개의 숫자. 하지만 이렇게 범위의 수로 6부터 12.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0부터 1까지. 여기는 그냥 0 또는 1이라면 정확하게 의미가 0부터 1까지. 당연히 그 사이의 값이 뭐 0.00000 뭐 없어요. 그냥 정수로. 왜? 인트니까. 정수의 범위를, 그쵸? 정수의 범위를 0부터 1까지. 레인지 2 하면 0 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0부터 1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그 범위를 6부터 12까지로 범위를 정해서, 정수의 범위죠. 범위, 레인지, 범위. 그쵸? 정해서 랜덤으로 시간을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안에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캡처를 했어요. 시간 관계상 계속 결과를 돌려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10이 나올 수도 있고 8이 랜덤으로 갈 수도 있고 그쵸? 6부터 12까지니까. 그리고 써니 우리가 원하는 이제 날씨가 이제 화창한 값을 원하니까 변수명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랜덤으로 선택, 이 범위 안의 값, 그쵸? true, false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0 또는 1 이래도 돼 상관없죠. 어차피 두 개 true, false를 중심으로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지고 true이면 날씨가 화창합니다. false이면 화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1이면 여기 이제 0, 1로 했다 그러면 1이면 현재 날씨가 화창합니다. 0이면 현재 날씨가 화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식을 2개 이상인 경우 우리가 이제 논리 연산자 쓴다 그랬어요. and라는 연산자는 다 true인 경우만 운동이 실외 운동이 가능한 거고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예를 들어 뭐 시간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경우 또는 뭐 날씨가 false로 해서 화창하지 않다. 라든가 그쵸 여기 false가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else로 넘어가서 다 실내 운동으로 빼주죠. 실내 운동을 해야겠군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번에도 이제 거북이를 랜덤으로 움직이게 사람이 의지대로 이제 뭐 더하기가 아니라 세모, 네모, 도형 이런 거 만드는 게 주로 이제 랜덤 거북이를 이용한 이제 그리기였다면 그렇게 모양을 정하지 않고 랜덤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사용하는 게 얼만큼 이제 랜덤으로 거북이가 움직이게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포문을 사용합니다. 사용해서 몇 번 이제 우리가 거북이가 움직이게 할 건지 뭐 나는 한 20번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20 근데 아니다 나는 한 30번 하고 싶다 40번 하고 싶다 그건 이제 본인 마음인데 한 20번이 시간 관계상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돌려서 보면은 그래픽으로 열리죠. 이제 20번을 이제 랜덤으로 XY 좌표로 이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코드 길이 랜덤에 해당하는 우리 아까 인트 1부터 100까지 범위 랜덤으로 정수에 해당하는 범위 마이너스 180부터 플러스 180 음수 양수 이건 각도 보이는 대로 이건 길이와 각도를 랜덤으로 그 범위의 수 안에서 가져다가 저장을 하면 그 길이만큼 포워드 전진 길이죠. 그리고 각도를 바꿔서
그쵸? 여기 안에 이제 랜덤으로 가지고 온 값을 랜덤으로 오른쪽의 각도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20번 돌아간다는 거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할 때마다 다시 실행을 하면 할 때마다 랜덤이다 보니까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